안녕하십니까. 에듀준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한 학생의 사례를 가지고 학교가 대입 지도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학교의 입장, 그러니까 학생의 입장은 어느 대학이든 좀 더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게 좋은 거죠. 그죠? 또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가 더 많은 인서울 대학이나 더 많은 유명한 대학에 원서를 넣어서 합격시키는 게 좋은 거죠. 고등학교의 입장에서는. 그래야 어디 간판에 서울대도 갔고 연세대도 갔고 고려대도 갔고 한양대도 갔고 서강대 성균관대도 갔다고 이렇게 그죠? 한 아이를 6번씩이나 써놓는 거니까요. 이런 효과를 노리는 것인지 대입 지도를 완전히 개판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안타까워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한 학부모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현재 고3이고, 그 아이는, 조금 더 이제, 간호학과를 가려는 학생입니다. 근데 간호학과를 가려는 학생이고, 성적은 1등급 중반대의 아이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대학을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물론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비사 프로젝트의 한 아이예요. 현재 고3이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이제 봐주게 되는 건데. 근데 이 아이의 현재의 고민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이 지금 현재 매우 중요한 시기 아니에요? 왜냐면 기록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챙겨야 되고, 그 챙겨야 되는 것들이, 기록사항이 어떻게 체크되는지는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그렇게 알아서 잘 해주지 않습니다. 아니 모든 선생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맡겨놓고 있어야 될 만약에 그 학교에 1.1등급이나 1.0등급의 아이라면 아이라도 챙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못 챙겨주는 고등학교도 있을 테니까. 어찌됐건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여부를 기록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그 체크해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를 아이의 어떤 상황을 보고 실제 상황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평가해서 기록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따로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이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이미 2달 전, 3달 전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에서 이 선생님이 느꼈던 이 아이의 뛰어난 점을 이미 까먹었을 거거든요. 우리도 일주일 지난 전 일 잘 기억도 못 하는데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그죠? 똑같죠,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기록 관리는 자기가 챙겨야 되는데 그런 자기의 기록 관리를 챙겨야 될 때 이 아이는 지금 각 과목에서 국어에서 수학에서 영어에서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어넣는데 실제로 이 아이가 보고 느꼈던 것들 또 이런 것들이 나의 뛰어난 점을 알리기 위해서는 선생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선생님과 그런 소통이 있었던 그런 지점들을 기억해내서 이것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현재의 그 성적대에 맞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길인 거고 그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면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없으면 꽝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까지를 체크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학교의 내신 성적을 보고 내신 성적에 어떤 문제를 틀렸든지 아니면 내 내신 점수가 몇 점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학교생활 기록부도 우리 아이나 우리 엄마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확인하기 전에 꼭 학교는 이 아이가 내가 학교생활 기록부를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이것이 너의 활동과 맞느냐라고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학교마다 좀 다르죠. 이런 방법이.
그렇게 거치는 학교가 있고 그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만 하는 경우가 있고 모든 아이들에게 다 얘기했는데 막상 오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만 온다든지 어쨌든 상황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자녀나 그러니까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학교 1학년이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내 학교 생활 기록부의 기록이 어떻게 됐는지가 내 점수기 때문에 내가 확인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내 성적이 몇 점이고 우리 반에서 대략 몇 등인지 확인하는 것처럼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 여부도 확인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비사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니까 국영수사탐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이 기록이 내가 이 활동에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는지 이런 거 기록 여부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내온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뭐를 넣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제가 그 학부모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 그 학부모가 저에게 얘기해줬던 것은 그 학교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고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에서 대입을 이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들을 여러 개를 선정해 놨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뭐 A, B, C급이 대학이 있다면 한 중간급 중에 그러니까 1번에서 6번째에 있다면 한 5위권이나 6위권에 있는 대학에 그 과를 가기 위한 그러니까 그 과를 가기 위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추천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니 왜 학생부 교과를 왜 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뭐래. 근데 학생부 교과인데 학생부 교과로 끝나면 뭐 괜찮은데 문제는 학생부 교과인데 그 과는 수능 최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수능 최저가 있다는 말은 결국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수능 최저를 그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려면 일단 수시의 원서를 놓고도 수능을 잘 맞추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를 쭉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과 그보다 더 좋은 대학에 더 좋은 대학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할 가능성도 이번 고3에 그렇게 기록된다고 하면 가능성이 확연히 높아질 이 아이에게 학생부 교과 수능 최저가 있는 학생부 교과로 그 밑에 하위권에 있는 대학을 가게 하는 이런 대입 진로 진학 지도죠. 진학 지도는 아주 멍청한 방법인 거죠. 근데 멍청한 방법인데 이 학교는 왜 이 아이에게 그런 선택을 하게 하느냐는 거죠. 이것은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수능까지도 어느 정도 결과를 내서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학교 수업 분위기 완전 망가지니까 망가지지 않으려면 얘가 수능 공부를 해야 돼. 혹시 이래서 이 학교가 이 아이에게 진학 지도를 학생부 교과, 수능 최저가 있는 학생부 교과로 가게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 바보 멍청이 같은 일입니까? 아니 학교는 학교권 일만 하면 되지 왜 내 아이를 그렇게 공부를 쓸데없이 시켜요? 아니 근데 냉정히 얘기해봐서 그 공부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공부면 좋겠어요. 근데 나에게 도움도 안 되는 공부를 왜 그렇게 시켜요? 나의 인내를 실험하기 위해서? 인내 실험을 지금까지 고3까지 충분히 많이 했어요. 그죠? 지금은 이 아이에게 독서를 더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영어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토익이나 토플을 공부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토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영어 실력을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하는 그 공부에 더 몰입해야 돼도 모질날 이 시기에 굳이 왜 수능 최저가 있는 학생부 교과를 준비시키면서 수능을 준비하게 하느냐는 거죠. 이거 완전히 바보 같은 대입 전략이고 이 아이에게 맞는 진학지도 방식이 아닌 거죠. 이게 공교육의 한계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전체 안에서 뽑아낼 거를
다 뽑아내야 되니까. 수능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경우가 됐든 학업 분위기 좋게 하는 건 저도 공감해요. 오케이. 그렇지만 문제는 학습 분위기 좋게 하는 건 다른 방법을 써야 되지. 왜 이 아이를 이렇게 고통 속에 공부를 쓸데없이 시키냐는 거죠. 난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더 화가 나네요. 더 화가 나. 이런 지도 방식이 제 학교에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선생님들 말씀에 공감해요. 아이들 진학 지도나 또는 이런 거 할 때 학습 분위기 완전 개판되니까 뭐를 어떻게 하자. 그건 다 공감을 해요. 어떻게든 학습 면학 분위기를 좋게 하고 뭐를 뭐 하고 더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학교가 자기들이 그 공부 말고 애들이 지금 현재 있는 교과서 공부는 싫다고 하니까 교과서 밖공부, 너 무슨 과가, 너는 무슨 과 가니까 이런 거 해. 너 뭐 가니까 이런 거 해. 이렇게 해서 그 수업 분위기, 다른 분위기를 좀 면학 분위기를 활성화시킬 생각을 해야지. 왜 일방적으로 수능뿐이 없으니까 대학이 공부 가는 게? 난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꼭지가 확 돌았어요. 이게 정말로 문제거든요. 아니, 이 아이에 맞는 진학 지도나 진로 지도가 되어야지. 왜 학교 전체에, 그 학교에, 뭐죠? 무슨 수준 싸움 해요, 옆에 학교랑? 아주 바보 같은 짓들을 너무 많이 해요, 학교가.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죠. 아이 진학 지도, 진로 지도를 아이 면학 분위기 향상을 위해서는 사실은 더 많은 학교의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전의 수업 방식을 새롭게 바꿔서 뭔가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인 거는 알겠다고요. 하지만 이 아이 개인한테 맞춰보자고요. 이 아이는 학생부 수능 최저가 있는 학생부 교과로 그 1번부터 6번이 그 순위별로 있는 대학이라면 5번째나 6번째에 해당하는 이 대학에 수능 최저가 있는 이거를 굳이 안 가도 다른 대학에 합격할, 더 좋은 대학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만 준비를 시키고 나머지 시간에는 너가 이렇게 준비하고 난 다음에는 영어 공부 더 하고 이래서 대학에 가서도 네가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라. 이렇게 진로 지도를 해줘도 무방할 이 아이에게 왜 쓸데없이 그 공부를 시키냐는,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 교과서 공부를 시키냐는 거죠. 이것이 진학 지도이고 이것이 진로 지도라고 하면 학교가 뭐하러 있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뭐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물론 그 어머니하고 대화 나눌 때는 이렇게까지 화를 내진 않았고요. 그때는 이제, 뭐 속으로는 한심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는 화를 안 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입전형이 학생부 종합이 있고, 학생부 교과가 있고, 또, 수능이 있죠. 또, 물론 일부 논술이 있습니다. 일부 논술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논술에서도 일반적으로 뭐 저 밑에 급에 있는 대학들 갈 것 같으면 뭐 굳이 논술을 따로 준비를 뭐하러 해요? 애들 공부하기 피곤합니다. 피곤한 건 분명한가. 아이들에게 여유로운 시간을 좀 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여유로운 시간을 주지 않으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유로운 시간을 줘야 아이가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아이들에게 학생부 교과로 쓸데없이 준비를 시키는 거, 수능 최저가 있는, 그래서 수능을 공부하게 하는 이런 거는 그 교사들이 그 학교에 한 사람도 하기야 학교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 그렇게 따지니까. 왜냐면 학교에는 진학 지도를 잘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다만 이제 고3의 경우에는 고3 담임이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고3 담임이 책임자니까 다른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 묻기 전에는 진학 지도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존심 상하는 모양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고3 담임이 이 아이에게 이제 진학 지도를 하게 되거든요. 예,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아이가 쓸데없이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면이 있네요. 내가 그 얘기는 못 물어봤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고3 담임이 경험이 없다면 당연히 이 아이가 진학주의도 하는데 당연히 고민스럽죠. 아니 굳이 수능 준비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그 대학 가기 위해서 그보다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 굳이 왜 그래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아, 그런 면이 있었네요. 어쨌든 제가 학교 전체를 욕할 건 아니고 어쨌든 고3 담임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3 담임이 있어도 이게 사람마다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른 교사가, 경험 있는 교사가 조언해주면 그것에 이제 따라가는 교사가 있는가 반면에 경험 있는 교사가 얘기해주면, 아니, 왜 내 애들을 왜 선생님이 해요? 전체 애들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는 교사도 있거든요. 아, 참, 그러네요. 제가 그렇게까지 흥분할 필요는 없었네요. 하지만 이게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늘상 있는 문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현재 고3의 아이라면 또는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부모라면 내 아이 진로나 진학의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서 우리 아이에게 대화를 나눠줄 수 있는 정도는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래야 내 아이가 조금 덜 고생하고도 더 빠르게 더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거죠. 아이의 역량도.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네요. 자, 오늘은 아이의 그 진학제도에 대해서 갑자기 제가 열받아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가 그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도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어떨 때는 선생님들의 개별 사안인 문제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학교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게 매우 특수해요. 매우 특수한 게 아니라 냉정히 따지면 학교는 적게는 70명, 60, 70명의 교사에서 많게는 100명, 120명의 교사들이 함께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이고 또 학교는 교사에게 수업 권한이 있는 것이고 고3 담임을 맡았다면 아무리 고3 부장이라도 일단은 그 고3 담임이 책임하에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전처럼 이 개별 사안에 대해서 누가 조언을 해도 잘 받아주는 안 받아주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대입 전형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